연료 절감기와 자동차 메이커 무상 품질 보정 AS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신차를 구입하거나 무상 AS 기간, 그 기간 내에 있는 차량들 연료 절감기 구입해서 장착하시는 분 있습니다. 자, 자동차 메이커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메이커에서요, 연료 절감기 장착을 했다. 차가 고장이 났다. 연료 절감기하고 상관없는 고장, 아니면 연료 절감기하고 상관 있는 고장,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엔진에 연료 절감기를 장착했다. 그러면 육안으로 식별되는 것, 그럼 뭘까요? 엔진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달려있다 하면 무상 AS 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요, 한번 리스트에 올라가죠. 그러면 그 건으로 해서 다른 정비공장 무상 AS 센터 거기에 가보세요. 해주는가? 왜 안 해줄까요? 엔진을 변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중에 수많은 연료 절감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 수많은 사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초기에 자동차 메이커도 어리숙할 때는 연료 절감기를 달면 연료 절감기를 떼놓고 고쳐주고, 무상 AS 기간 같으면 고쳐놓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착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정비를 하고 나서 그 연료 절감기를 부착하고 나면 자동차 메이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뗄 때는 과감하게 떼주고 붙일 때는 절대 안 붙여줍니다. 몰라서 안 붙여줄까요? 안 합니다.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문제는 차후로 제쳐놓고, 엔진에 고장이 났다. 지금 연료 절감기 장착하시죠? 장착했는데 장착한 게 눈으로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AS 당연히 안 해줍니다. 무상 AS 기간,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무상 AS 기간 포기하는 거라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AS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차를 고장냈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슈 매핑한다. 매핑 얘가 프로그램 바꿔였어요. 프로그램 바꿔여면 서비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데이터를 보면 각종 센서 값, 이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를 봅니다. 고장 코드는 안 뜨겠죠. 고장 코드는 안 뜨는데 파형을 보면 이슈에 매핑을 했다, 프로그램을 바꿨다 나타나겠죠. 그럼 뭐 합니까? 그 프로그램 봅니다. 프로그램 보면, 매핑을 해서 올렸으면 언제 매핑을 했는지 이슈 데이터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 엔진이 고장났다, 박살났다, 실린 헤드가 박살났다, 안 그러면 크랭크 축이 박살났다, 커넥팅 노드가 블록을 뚫고 나왔다. AS 절대 안 해주죠. 차는 누가 부쉈는데, 고장은 누가 냈는데 그걸 AS 해주겠어요? 자동차 메이커요, 바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연료 절감기를 장착한다거나 아니면 이슈 매핑을 한다거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AS 비용 상당히 큽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차를 판매할 때 그 차 한 대에 붙어 있는 AS 비용 엄청난 돈입니다.
고장 안 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무상 AS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엄청난 돈을 굳히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거 달고 차 이상 나서 고장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료절감기 장착하셨네요. 이상한 거 장착하셨네요. 대단한 거 장착하셨네요. AS 해주겠습니까? 기업은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기도 버거워요. 근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밖에 시중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했다. 감사하죠. AS 안 해줍니다. 그리고요, 자, 일부 자동차 메이커에서는요, 오일도 자기네 회사에서 보급하는 오일을 갈지 않았을 때 또 AS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합니다. 오일까지도 정품을 쓰라 이렇게 하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순정 하느냐? AS 기간 내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워도 무상 AS를 받으려면 순정 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료절감기나 뭐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뭐 달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 한 대에 붙어 있는 무상 AS 기간 내에 AS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 이 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료절감기 달아놨을 때 내가 한 거 아니야.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준 거 아니야. 그러면 밖에서 했으니까 그쪽에서 책임지든지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책임지든지 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료절감기 구매하신다 하면 신차 때 덜컥 달았다, 엔진 딱 나가잖아요. 그럼 수천만 원 날라가죠. 화물차 같은 경우에 수천만 원 날라가면 무상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자동차 메이커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연료절감기 장착하신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달아놓고 자기가 유상 AS 기간인지 무상 AS 기간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해보세요. 누가 손해인가. 그리고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제까지 시중에서 연료절감기 단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합니다.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리고 무상 AS 기간, 그 기간이 무시되거든. 그럼 기업체는 이익이죠. 밖에서 달든지 말든지.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연료절감기 장착하는 거 좋아합니다. 따지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달지 마라 그럽니다. 차주들 그런데 눈 돌리지 마라 그래요. 연료절감기 달아가지고 차가 좋아지는 것보다 엔진 고장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비스 데이터, 고장 진단기 꼽아서 서비스 데이터를 보시면 뭐 전압으로 센서값 나오는 거는 전압이 몇 볼트에서 몇 볼트, 그 사이 공간을 인정하고 그게 허용 오차보다 넘어가면 고장으로 띄우는데 그 사이에 잘 피해 당긴다 하더라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잘 피해 다니면 효과 있겠죠. 출력도 올릴 수 있고 또 연비도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매연은 그 균형점 잡는다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AS 절대 안 해준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무작정 이 돌팔이들한테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